당신은 요즘 무엇 때문에 가장 화가 납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누군가의 말 때문입니까? 당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투. 당신의 감정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 표현. 배려 없는 행동 때문입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아니면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 때문입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통하지 않는 답답함. 내 입장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외로움. 사람 때문이라고 느끼십니까?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상황이 문제야. 하지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잠시 멈춰 서 보겠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다르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노는 없애는 대상이 아닙니다. 위치를 바꾸는 감정입니다. 이 문장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바꾼다니 무슨 의미일까요? 천천히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분노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저 사람의 말투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그렇게 하면 누가 안 화나겠어? 저 상황이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야. 세상이 나에게만 가혹하다고 여깁니다. 왜 하필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사람의 말입니다. 상황의 부당함입니다. 세상의 무심함입니다. 분노의 원인은 항상 밖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밖에 문제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누군가가 정말로 무례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정말로 불공평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의 실제 출발점은 외부가 아닙니다. 내부의 해석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화를 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누군가 당신에게 나이값 좀 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웃으며 맞아 내가 좀 철없었네 하고 넘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듣고 며칠 동안 화가 풀리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담담하고 누군가는 분노합니다. 회의 시간에 당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번엔 안 됐구나, 다음에 다시 제안해봐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 의견은 항상 무시당해 하고 분노합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습니다. 사건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건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해석을 더합니다.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해석과 이야기가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분노를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분노가 앉아있는 자리를 조용히 옮겨봅니다.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화내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할수록 화는 더 커집니다. 대신 자리를 옮깁니다. 분노가 앉은 위치를 바꿉니다. 이 이동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아니, 어쩌면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분노는 어떻게 쌓이는가? 분노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쌓여있던 감정 위에 올라옵니다. 작은 서운함들이 층층이 쌓입니다. 오늘 작은 무시, 어제 작은 실망, 그제 작은 배신. 하나하나는 대수롭지 않아 보입니다. 뭐 이 정도야 하고 넘깁니다. 별일 아니야 하고 무시합니다. 무시당한 느낌들이 하나씩 더해집니다. 이해받지 못한 순간들이 겹겹이 포개집니다. 마치 먼지가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이틀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쌓이면 어느 순간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주 사소한 일 하나가 방아쇠가 됩니다. 오늘 설거지 좀 해줄래? 이 한마디에 폭발합니다. 상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설거지 한번 부탁했다고 왜 이래?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설거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 때문이라는 것을. 젊을 때의 분노는 폭발합니다. 순간적으로 터져 나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문을 쾅 닫거나 눈물을 쏟아냅니다. 물건을 던지기도 합니다. 격렬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습니다. 비교적 빠르게 풀립니다.
그러나 인생 후반의 분노는 다릅니다. 오래 남습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합니다. 차분해 보입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괜찮아요. 신경 안 써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계속 말을 겁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되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생각합니다. 일하는 중에도 생각합니다. 잠들기 전에도 생각합니다. 왜 나만 이런가? 왜 늘 내가 참아야 하는가? 왜 아무도 내 입장은 생각하지 않는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뭐가 부족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 질문이 반복될수록 분노는 더 단단해집니다. 마음속에 돌처럼 굳어집니다. 분노의 문제는 크기가 아닙니다. 지속 시간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일입니다. 살다 보면 화날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 화가 났다가 내일 풀린다면 괜찮습니다. 이번 주에 화가 났다가 다음 주에 잊어버린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일주일, 한 달, 1년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감정이 아닙니다. 삶의 배경이 되어버립니다. 분노가 삶의 배경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분노가 함께 깨어납니다. 하루 종일 분노가 당신 옆에 앉아 있습니다. 밤에 잠들 때도 분노가 옆에 누워 있습니다. 오래 머무는 감정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당신이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꿉니다. 당신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꿉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선한 의도도 의심하게 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마음 깊이 기뻐하지 못합니다. 분노를 해석하는 방식. 분노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나쁜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화를 내면 안 돼. 화는 나쁜 거야. 하지만 분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분노는 경고입니다. 무언가가 어긋났다는 신호입니다. 내 안에 경보 장치가 울리는 소리입니다. 자동차의 경고등과 같습니다. 계기판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고 해서 계기판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무언가 확인하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확인하라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분노 자체가 아닙니다. 분노를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분노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분노를 상대의 잘못으로만 해석하면 분노는 상대의 자리에 앉습니다. 저 사람이 바뀌어야 해. 저 사람이 사과해야 해. 저 사람이 먼저 다가와야 해. 저 사람이 잘못을 인정해야 해. 분노의 해결책이 모두 상대에게 있습니다. 상대가 변해야 내 분노가 풀립니다. 상대가 사과해야 내가 편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대가 바뀌기를 기다립니다.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지만 상대는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상대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상대는 그 일을 이미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는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 당신만 계속 화가 나 있습니다. 당신만 계속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 분노를 더 키웁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더 많이 생각합니다. 아직도 연락이 없네. 여전히 미안하다는 말이 없어. 더 많이 되뇌입니다. 그날의 상황을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그때 저 사람이 그렇게 말했지. 그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어야 했는데. 더 많이 상처받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분노를 내 인식의 신호로 해석하면 분노는 내 자리로 돌아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이 상황이 나의 어떤 부분을 건드렸을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는 무엇일까? 질문이 바뀝니다. 상대에 대한 질문에서 나에 대한 질문으로 바뀝니다. 그 순간 통제 가능성이 생깁니다. 상대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나의 해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나의 반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세상을 보는 나의 눈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분노의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감정과 선택의 차이. 감정은 자동입니다.
선택은 의식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분노는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낄 때, 기대했던 것이 무너졌을 때, 화는 자동으로 치밀어 오릅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심장이 빨리 뜁니다.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생존을 위한 메커니즘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를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화를 잘 내지? 하고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은 자동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응은 선택입니다. 화가 났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둘을 하나로 묶습니다. 화가 났으니 말을 쏟아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화가 났으니 관계를 끊습니다. 이제 그 사람과는 연락하지 않을 거야. 화가 났으니 문자를 보냅니다. 밤늦게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길고 긴 문자를 보냅니다. 마치 감정이 행동을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너무 화가 나서. 하지만 감정은 행동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허락을 구할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자유로워집니다. 지금 화가 났어. 이 감정을 어떻게 할까? 감정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볼게. 천천히 말할게.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게. 일단 산책을 하고 올게. 내일 아침에 다시 생각해 볼게. 선택지는 무한합니다. 이 구분이 가능해질 때 분노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분노를 느끼는 것은 맞습니다. 분노는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당신을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분노를 관리합니다. 침묵과 멈춤의 힘.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 말을 줄이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실천하기 힘든 조언입니다. 화가 났을 때 우리는 말하고 싶어집니다. 말로 풀어내고 싶어집니다. 설명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알아? 내 입장에서 생각해봐. 내 입장을 알리고 싶어집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었어. 나는 이렇게 노력했어. 정당화하고 싶어집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할 만큼 했어. 하지만 분노의 순간에 하는 말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집니다. 그 순간에는 옳은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건 꼭 해야 할 말이야.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합니다.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었는데. 좀 더 차분하게 말할 걸. 설명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아닙니다. 분노한 상태에서 하는 설명은 설명이 아닙니다. 공격입니다. 비난입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이 상황은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야. 우리 관계는 이제 끝이야. 지금은 판단할 시간이 아닙니다. 분노한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왜곡됩니다. 침묵은 도피가 아닙니다. 공간입니다. 말과 말 사이의 공간. 감정과 행동 사이의 공간.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 이 공간이 당신을 구합니다. 그 공간 안에서 감정은 스스로 낮아집니다. 강제로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화내지 마, 화내지 마 하고 자신을 다그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정도로 화낼 일이 아니야 하고 자신을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공간을 주면 됩니다. 시간을 주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잔잔해집니다. 파도처럼 올라왔다가 파도처럼 내려갑니다. 멈춤은 약함이 아닙니다. 조절입니다. 멈출 수 있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멈출 수 있습니다. 약한 사람이 참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생 후반에 필요한 능력은 속도가 아니라 조절입니다. 빨리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말만 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관찰자가 되는 연습. 분노를 느끼는 나와 분노를 바라보는 나를 구분해 보십시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메타인지와 비슷합니다. 생각을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감정을 관찰하는 능력입니다. 자신을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능력입니다. 지금 화가 났다고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큰 소리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말해도 됩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지금 분노라는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 문장 하나로 당신은 이미 관찰자가 됩니다. 나는 화가 났다가 아니라 지금 화가 났다입니다. 이 표현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전자는 나와 분노를 동일시합니다. 나 분노. 나는 화난 사람. 후자는 나와 분노를 분리합니다. 나 분노. 나는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는 사람. 이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관찰자가 되는 순간 감정은 대상이 됩니다. 당신이 느끼는 무언가가 되지 당신 자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분노가 당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이 된 감정은 지배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보는 사람은 바라봄을 당하는 대상보다 위에 있습니다. 관찰하는 사람은 관찰되는 대상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분노의 한가운데서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분노가 강할 때는 특히 어렵습니다. 분노가 당신을 완전히 집어삼킬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작은 화부터 시작하십시오. 큰 분노로 바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작은 짜증, 작은 불편함부터 연습하십시오. 아, 지금 약간 짜증이 나네. 지금 조금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네. 이렇게 작은 것부터 관찰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점점 큰 감정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법. 많은 분노는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 이쯤 되면 알았어야 한다. 이 정도 나이면 당연히 이해해야 한다. 이만큼 가까운 사이면 당연히 배려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기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기대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기대를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대는 조건이 붙는 순간 고통이 됩니다.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은 해야지. 이 정도 관계면 이 정도는 알아서 해줘야지. 기대가 충족되면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기대가 어긋나면 우리는 분노합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상대는 그 기대를 약속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약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 계약서를 본 적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생깁니다. 왜 몰라? 왜 안 해? 왜 항상 나만 생각해야 해?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대를 명확히 보라는 뜻입니다. 이 기대가 정말 말로 전달된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만 만들어진 것인지, 상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인지 아니면 내가 혼자 정한 기준인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분노의 무게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기대가 사라지면 관계가 차가워질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기대가 줄어들수록 우리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여기까지구나. 이해는 동의가 아닙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아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거리와 선택을 다시 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분노는 자리를 옮깁니다. 상대를 향해 있던 분노가 내 삶의 선택을 향해 이동합니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어디까지 기대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 이 질문은 당신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의 평온이 타인의 태도에 달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당신의 중심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조용히 한켠으로 물러나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는 위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화를 느낀 순간이 있었다면 이렇게 한 번만 말해 보십시오. 아, 분노가 또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네. 그리고 조용히 의자를 하나 옮겨 주십시오. 당신의 중심 자리는 분노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앉아야 할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 때 인생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분노는 없애는 감정이 아니라 자리를 옮기는 감정입니다. 그 자리를 옮길 수 있는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조금은 평온해지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